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5% 하락한 29,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전향의 모습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 LB인데요.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 주길, 그래서 주가가 좀 화답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리보세라닙 NDA는 매일 기다리는 소식이죠. 그리고 또 4월에는 이민요믹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한번 기다려 봐지는데요. AACR이 오늘부터 이제 대면으로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번 봤지만 엘레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민요믹이 GBM 발표를 AACR에서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GBM 발표가 AACR에서 있다면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올 것 같은데요. 사실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LB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 이 당시 때도 크게 영향을 줬고, 또 나노코박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는 움직이는데,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인수해온 이후부터 이뮤노믹으로만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주가 영향력에는 그렇게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는데, 일단 GBM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마무리로 곧장 시장에 투입이 될 예정이니까 일단 사실 좀 기대가 되기도 됩니다. 사실 또 그리고 그렇잖아요. 임상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라 임상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부득불하게 너무 오래 사셔서 임상이 종료가 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또 결과치도 좋다고 하니까 또 현재 치료제 대비 7배나 월등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내심 기대가 가는 것도 또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놓고 본다면 답답은 한데, 이거라도 좀 빨리 나와서 시원하게 LB 주가가 좀 반응하길 한번 바래 보는데요. 그게 우리 마음처럼 쉽게 잘 되지는 않네요. 간단하게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긴축 공포에 쌓여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매파 의원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적어도 3.5% 금리가 필요하다, 페드가 여전히 뒤처져 있다라고 밝혀서 여전히 긴축의 늪에 빠져 있지만요. 시장은 그럼에도 어느 정도 내성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긴축 공포보다는 최근 너무 긴축이 이슈화 되니까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죠. 긴축 발작 가능성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긴축이 경기 불황, 경기 후퇴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어저께 나온 또 지표를 보시면 고용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월에 파이오족 잡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잖아요. 결론은 파월이 이제 파이어족들은 확실히 잡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독일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0%인데 2030년까지 80%까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이걸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독일 거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메르켈 전 총리도 그랬고, 슈레거 전 총리 역시 탈원전 정책을 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가스로 탈원전을 대체를 한 거죠. 결국 현재 독일이 에너지 안보 위기에 있다 보니까 꼭 이번에 러시아 사건 아니어도 결론적으로는 신재생으로 가는 건 맞고요. 여튼 독일에서 이런 정책을 취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좀 좋았다는 거,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긴축, 그리고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로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터스가 펫 사업을 위해서 M&A를 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노터스의 목표는 여기도 나와 있는데,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출 또는 현지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거랑 제일 잘 맞는 LB를 노터스가 선택했다라고 밝혔었는데, 후문에 의하면 노터스를 노린 굵직굵직한 대기업이 많았음에도 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바이오 그룹들이 사실 노터스를 노렸다고 하는데, LB를 선택한 이유가 LB가 중국이랑 연이 많아서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요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LB를 택한 거고, 또 노터스 같은 경우도 패스아웃을 위해서 M&A에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M&A를 성사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임상 전문 임상 수탁 기관 노터스가 패스아웃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노터스는 현재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B2C 기업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M&A에 진행 중에 있으며 B2C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을 M&A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김 대표는 M&A를 위해 여러 회사들을 현재 물색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논의 중인 건을 한두 달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 M&A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물망에 오른 회사는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연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논의 중에 있는 거는 언급을 안 하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 M&A를 성사를 시켜서 펫사업 확장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고요.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이제 해외 수출까지 노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LB 그리고 M&A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자회사가 있고 투자회사가 있기도 한데,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조율질하고 있고 한두 개 정도에서 지금 조율질하고 있고, 이제 최종 선택만 남은 걸로 보여져.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추측치로는요. 뭐 동물용 항암제 시장도 그렇고 펫사업도 그렇고 워낙 시장이 크니까 여기도 분명히 노리는 게 맞아는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주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도로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 게 뭐 이런 말이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고속도로들이 생기면서 더 이제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된 건데, 물론 이렇게 큰 계획 청사진을 세우는 건 좋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일단 지금은 하나부터 시작하자. 기본 대동맥부터 좀 연결시켜 보자. 주력 사업인 리버부터 좀 잘해보자 라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좀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 못 추리는 바이오란 기사가 있는데요. 한때는 코스닥에 바이오 이름만 갖고 있으면 날개를 그야말로 정말 날개를 달았던 적도 있었는데, 뭐 LB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네, 지금은 애지간한 호재에도 바이오들이 좀 시장에서 잘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인데 좀 아쉽긴 해요.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시장 상황도 있겠죠.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성장주가 약간 맥을 못 추는 것도 있고, 또 뭐 바이오의 전형적인, 특히 한국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사기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좀 올라가면 황우석 박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신라젠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 뭐 오스템도 사건도 있고 해서 바이오는 좀 사기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도 있고, 임상 실패 논란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또 공매도 영향도 있겠고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성공률이 낮잖아요.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동안 코스닥 시장을 주름잡았던 바이오 관련주들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 코스닥 대장주로 장기 집권했던 셀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에코프로비엠한테 자리를 뺏겼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뭐 에코프로비엠 주가도 보시면 뭐 내부자 거래 이래가지고 푹 떨어졌다가 뭐 또 불나가지고 푹 떨어졌다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어쨌든 한때 바이오 기업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죠. 불과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1, 2년 전만 해도 바이오는 뭐 다 코스닥 시총 상위였고 했는데, 지금은 뭐 셀케, 셀제, LB 이렇게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워낙에나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으니까 그 IPO 시장에서도 이런 투자 심리 악화가 감지된다고 해요. 신약 개발 기업 보로노는 이제 상장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한 다음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수요 예측 진행한 다음에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요. 이유는 돈이 안 되니까 그랬겠죠. 공모가가 회사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최근 IPO에 나선 바이오 기업이 인기가 이제 좀 없어요. 뭐 보시다시피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뭐 여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뭐 이렇게 뭐 많이 빠져서 그렇다라는 건데, 그 이민요믹 같은 경우도 이번 주총에서 진회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코스닥 중에서 이제 좀 조율 중이라고 했지만 글쎄 왠지 코스닥인 것 같죠? 예전 기사 내용도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려면은 최소한 성과는 하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 성과는 일단 이번에 이민요믹 같은 경우는 GBM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바램으로는 전반적인 바이오 시장에 LB가 새 바람을 좀 넣어주길, 그래서 침체된 바이오의 활력을 LB가 가시적인 성과로 좀 불어넣어 주길 바라는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요믹도 그렇고 리보세라님도 연속적인 성공을 보여주면서 바이오에 새 바람을 좀 넣어주길 한번 기대를 해보네요. 그러면서 주가행에서도 요거랑 좀 비슷한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그게 되겠나? 라고 코웃음 치더니 삼성 성공에 줄줄이 이제 대기업들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건데요. 사실 뭐 삼성 바이오 사업은 이건희 전 회장이죠. 그 출소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신수종 5대 산업 플러스 이제 출소해서 바이오를 키웠고, 그때 또 이제 평창 올림픽 개최하는데 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삼성이 신수종 5대 사업으로. 그래서 삼성이 성공을 거두니까 줄줄이 대기업들이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예전에 진 회장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현주에 안주했다면 제2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는 대한민국에 없었을 것이다. 왜 애로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바이오로 우뚝 서고 싶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또 한다면 또 하잖아요. 조선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분명 바이오도 잘 할 걸라 믿습니다. 그 선봉에 LB가 서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완연한 봄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LB가 이제 좀 답답한 주가를 벗어나서 꽃처럼 한박 피는 그런 LB를 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월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